브리핑.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지요. 조선일보 헤드라인 어떻습니까? 한중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안 된다. 계속해서 세계일보. 시진핑, 사드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중 관계 조속한 회복과 발전이 중요하다. 이번엔 서울신문. 한중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용납 못한다. 또 한겨레. 한중 정상, 전쟁은 절대 용납 못한다. 한반도 평화 사원칙 합의. 다음은 국민일보. 한중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하다. 이번엔 경향신문. 한중 관계 일시적 후퇴, 새 출발하자. 아울러 중앙일보. 한중 정상, 한반도에서 전쟁 용납 못한다. 그리고 동아일보. 사드 또 꺼낸 시진핑, 적절한 처리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중국 경호원에 집단 폭행당한 한국 언론.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2월 15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오늘은 한중 정상회담 소식이 모든 신문 헤드라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9개 종합일간지 모두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네요. 오늘 이 소식이 새벽 1시가 아니라 어제 낮쯤 나왔다면 헤드라인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간밤에 구속됐습니다. 세 번째 영장 시도 끝에 구속된 것인데요.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피할 수 없었던 구속의 운명. 네, 일개 청와대 수석비서관만은 피해갔으니 대한민국 권력서열 순번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 씨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최순실 씨도 작년 11월에 구속돼서 어제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정도의 구형 어떻게 보십니까? 판결도 아니고 구형인데요.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의견으로 여러분의 뜻을 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날씨 또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매섭던 한파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 오르겠는데요. 아침에는 서울 기온 영하 6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5도나 높아지겠고 낮 기온도 영상 3도에 이르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지만 밤부터 눈구름이 몰려옵니다. 오늘 밤 중부와 전북 북부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전북, 제주 산지에는 최고 3cm, 그 밖에 전국에는 1cm 내외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눈이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은 건조 경보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동쪽 지역과 수도권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그치고 난 뒤 한기가 몰려오면서 일요일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최혜인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으로 적피해 청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그제 저녁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이번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재직 시절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죠. 주진우 기자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렇게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수요일 저녁 팟캐스트 김어준의 나스베이다 녹화 현장에서 있었던 주진우 기자의 분석 들어보시죠. 우병우는 1차나 2차 때 구속되는 게 훨씬 쉬웠어요. 1차하고 2차 때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단순한 직무유기 그 다음에 개인 비리였어요. 근데 개인 비리였는데 이번에는 영장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과학계, 교육계, 문화출판계 블랙리스트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특검 사안이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민간인 사찰이 있어요. 교육감들 다 민간인 사찰을 직접 지시했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가 뭐 문제가 있다더라.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청와대에서 선정을 해서 수사를 시켰어요. 근데 그거를 국정원을 시켜서 야, 쟤 조사해. 뒷조사해서 민간인 사찰을 해서 자기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죄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우병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좀 풀어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로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이었죠. 또한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동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이 갖는 상징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된 바 있기 때문이죠. 어제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죠.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약 1,200억 원 그리고 추징금 약 80억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마친 뒤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는데요. 최순실 씨가 퇴정하고 대기실에서는 고함과 비명 소리가 수차례 들렸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1심 구형을 받은 정도인데 비명이라. 비명을 지른 당사자가 최순실 씨로 확인되자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이건 감옥에서 죽으라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분개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 최순실 씨는 자신에 대한 사형 집행을 요구한 바 있었죠. 한편 최순실 씨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자 결국 재판부는 다시 휴정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모두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죠.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이보다 더 심한 무기징역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대법원이 갖고 있는 양형 기준은 5억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검찰의 구형과 달리 좀 더 중한형으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다. 최소한 최순실 씨보다 가볍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유기징역의 최고는 30년입니다. 30년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에 합의했는데요. 또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하고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인식도 같이 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드 문제를 언급한 것인데요. 다만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내용에 동의했는데요. 어제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볼까요? 관왕지례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발전시키고 평화 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국내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홀대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죠.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영접을 나온 인사가 차관복급이어서 홀대론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방중했을 때는 수석 차관급인 장혜수의 외교부 상무부 부장이 영접했는데 그에 비해 볼 때 의전이 한 단계 격화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 합의문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어색함이 남아있어 이것이 양국 관계의 현주소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중국이 사드 문제로 토라져 있으니 대접받을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실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중국 정부가 삐져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로 속이 뒤틀려 있는데 가서 대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접받는 것보다 속을 풀어주는 게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외교의 목적이. 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때 중국 갔을 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날마다 의상도 받고 있고 세계에 관심을 끌고 중국 정부가 또 따뜻하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얻어온 것이 뭐 있었습니까? 완전히 외화 내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교 목적은 그때는 중국이 틀어져 있지 않을 텐데 지금은 사드로 완전히 틀어져 있으니까 중국이 틀어져 있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가서 누그러뜨리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는 거라 대접받을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오늘 아침 한국일보는 중국의 외교적 무례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6시간 앞두고 청와대 기자단 소속 기자 2명이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는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가 있었는데요. 한국 측 기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기업 부스 시찰 장면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측 경호 인력 10여 명이 기자들을 막아섰고 이에 한국 기자들이 항의하자 폭력을 가한 것인데요. 중국 측 경호원들은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비용을 부담해 고용했지만 중국 공안위 관리 감독을 맡은 중국 보안업체 소속 인력들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경호원은 폭행을 말리던 청와대 춘추관 이모 국장도 쓰러뜨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외교부를 통해 중국 공안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중국 공안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은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가졌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아베 총리 면전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것인데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것을 두고 아련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하, 아랫사람이 윗분을 만났을 때 그때를 아련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일본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보다 미국과 일본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홍 대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보다 일본 정부가 자유한국당과 의견이 맞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일본에서 있었던 홍준표 대표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면 제1야당이 굳이 외교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북핵 대책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지만은 중국은 여태 단 한 번도 북핵을 억제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현 정부를 믿기보다 저희 자유한국당하고 의견이 맞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아베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북한 핵을 제거하고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일본 양국을 지키자는데 한마음으로 대응할 것을 서로 확인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화요일 귀국했죠.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따져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을 두고 언론에서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동에서 북한 인사를 만난 것 아니냐, 또는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조사하러 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이런 의혹들을 부인하면서 해외 파병 부대를 격려하기 위해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자,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가 한국과의 국교 단절을 거론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간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말이죠. 하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발언 들어보시죠.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이례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MB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문재인 정부를 그 나라 왕세자가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면서 격렬히 비난하자 이를 수습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임종석 실장이 달려갔다는 그런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민 파일. 지난 10월 31일 법원 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자 후, 그리고 김소영 처장의 답변. 저는 검찰, 국정원, 청와대에서 근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듣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들이 또 안봉근 이재만 플러스 우병우, 추명호 이 4명이 박근혜 정권을 망가뜨린 주범이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제가 중앙지검 국정감사 갔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중앙지검장에게 왜 저렇게 우병우가 코너에 몰렸을 때 검찰의 최고위직하고 15분에서 20 몇 분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앉아 있었는데 제 수사기밀 누출이나 직권남용 혐의가 있어 보이지 않냐, 왜 수사 안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검사장이 한숨을 푹 쉬더니 사실은 저희가 통화 사실 확인 조회를
신청을 했는데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보안해서 다시 청구했는데 또 기각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통화 내역은 그 사이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영구미제입니다.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어떻게 이 영장을 기각했냐고 알아보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등 사정으로 인해서 사유를 주지 못하겠다. 처장님, 구속영장 기각되면 왜 기각됐는지 그 사유를 다 밝히잖아요. 근데 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영장이 기각된 거는 이 사유를 못 밝힙니까? 2014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사실 확인조의 영장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했나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기각률 1%입니다. 아마 무관한 거 청구해가지고 기각된 걸 거예요. 1%입니다. 근데 우병우는 여기서도 1%에 속해요? 대한민국 1%예요? 재판에 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재판에 관해서 여쭙는 게 아닙니다. 지금 1%인데요. 자, 지금 저 통신사실 확인 조회는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청구합니다. 맞죠?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가지고 청구를 하는데 그걸 기각을 하는 건 소명하지 말한 거 아닙니까? 법원이 모든 신청에 대해서 다 발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필이면 왜 또 그 뭐 우병우는 또 1%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병우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명 중에 1명이고 핵심입니다. 근데 구속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통화 내역을 좀 보겠다는데 그것도 1%에 속하게 만들어가지고 기각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병우하고 관계되면 웬만하면 기각이에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됐죠.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의 퍼레이드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조응천 의원이 우병우 전 수석의 통화사실 내역 조회마저 차단당한 현실, 그 현실을 개탄한 것입니다. 이런 혜택은 한 1%만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 구속됐다고 이제 넋놓고 있어도 될까요? 15%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 바로 구속적부심 심사 과정에서 석방되는 그런 일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나타날까? 여기에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천지개벽 업데이트.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엔진 지금 다운로드.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상윤사랑 출시.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세종시와 퀴즈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호주의 캔버라,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등 해외 사례들처럼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 수도의 완성을 위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매일 한 문제씩 세종시에 관한 퀴즈를 내드리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자 중에 총 4분을 뽑아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샵 103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두구두구두구 오늘의 퀴즈 들어볼까요? 예, 다음 중 세종시와 시도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광역단체가 아닌 곳 골라달라는 퀴즈라 하겠습니다. 1번 충청남도, 2번 충청북도, 3번 대전광역시, 4번 경기도. 그러니까 세종시와 경계선에 있는 시도가 아닌 곳, 그것을 골라달라는 퀴즈입니다. 1번 충청남도, 2번 충청북도, 3번 대전광역시, 4번 경기도. 문제가 쉬운데 많이 맞히실 거라고 또 예상이 됩니다. 네. 정답자 4분 SBS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의견 개진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3570번 쓰시는 분, 최순실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25년이라는 건 검찰의 구형이고 실제 선고하면 구형보다 줄어들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구형보다도 구형이 늘어난 경우도 있죠. 얼마 전 장시호 씨가 그러한데요. 추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3570번님 덧붙여 주셨습니다. 홍승희님, 지금은 1심 구형이고 앞으로 2심, 3심 가면 더 줄어들 텐데 형량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청와대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하무인으로 휘두르고 국민을 기만했는데 최소 무기징역이어야 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4822번 쓰시는 분, 최순실이 재판 중 소란을 피웠다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봅니다. 저런 사람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니 답답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김미선님, 우병우 씨가 특검에 출석할 때 여성 기자에게 쏟아내던 그 레이저 눈빛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레이저가 반사돼 자신에게 돌아간 것 같네요. 그것만한 자신감을 교도소에서 교화받으면서 순둥이가 돼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견 받습니다. 샵 103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국민의당 안철수계와 바른정당의 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구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사실상 양당 통합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부산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밀착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중도 통합론을 제시했고요. 유승민 대표 역시 이에 동의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통합 이야기로 질질 끌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통합 논의를 조기에 종결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그리고 호남계와 사실상 결별을 예고했습니다. 호남 일변도의 지역 구도에서 벗어나고 중진들의 자연스러운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박지원 전 대표 역시 독자 노선 개척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측은 이르면 다음 주 호남의 독자 세력화를 선언하거나 유의미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통해서 중도 보수 대표로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 이것은 착각이다. 라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서 바른정당과 통합한다면 지방선거에서 패배해 국민의당이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박지원 전 대표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전국을 돌면서 전국 지역위원장들한테 호소하는데 저는 그 지역위원장들의 애로를 알아요. 만약 비호남권 영남이나 충청도에서 바른정당과 통합하면은 기초의원은 2명 내지 5명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선될 수 있어요. 네네. 한두 명씩은. 예. 그렇기 때문에 거점 확보가 된다. 예. 이걸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예. 기초단체장 중 한 명이나 당선되겠느냐. 17개 광역단체장 중 한 명도 당선되지 않으면은 우리 당은 패배로 당이 소멸될 수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지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이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들은 의료비를 100% 다 건강보험이 대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76%였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 60% 초반대인데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보장률을 70%로 올린다. 이런 계획을 세웠죠. 다만 국민들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응답자의 60%는 문재인 케어에 따라서 보장성이 확대되는 것은 좋지만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건 반대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이 확대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응답한 시민들은 25%, 즉 4명 가운데 1명에 그쳤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제 노동자 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어제 아침 국철 1호선의 배수로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전모 씨는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전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현장에서 일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네요. 철도 선로에서 작업을 하려면 현장 관리자가 관할 역사에 공사를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사고에서는 이런 작업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철도 선로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는 벌써 4번째입니다. 또한 어제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공장에서는 노동자 주모 씨가 기계장치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기계장치는 비상시 작동정지 스위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대제철 노동자의 사망사고 역시 최근 1년 사이에 3번이나 벌어졌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대학 시절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래서 소년급제의 주인공이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끝내 구속됐습니다. 오늘 노래는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인데요.
소년아, 저 모든 별들은 너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었다. 이 가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별 달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